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덕커 김대웅 서평론가입니다. 네, 최근에 방위사업청에서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MAH의 실전 능력에 관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멋있었어요. 자, 지난 2022년도에 체계 개발에 착수를 했고 2024년 12월에 초도 비행에 성공을 한 이 상륙 공격 헬기, 여러 가지 유도 무기들을 사격하고 발사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네. 상륙 공격 헬기 역할이 뭔가요? 우리 해병대 최초의 공격 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예요? 네, 우리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에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다가 이제 마리논, 그러니까 수리온의 해병대용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 두 개씩 이제 채워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 이 상륙 공격 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상외로 이제 방위사업청이 갑자기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오지 했는데 네. 보니까 이제 상륙 공격 헬기가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개발 완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주요 테스트들 한 것들을 이제 모아서 쫙 보여줬어요. 연말 특집.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딱 보여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면 이제 각종 이제 무장 테스트하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승진이나 비승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사격장 여기 가서 무장 쏘고 네. 하는 걸 이제 다 보여준 걸로 이렇게 되고 공개한 의미는 그거죠.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됐다. 성숙돼 가고 있다라는 거를 대내적으로 좀 공개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를 가지고 만약에 전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륙 작전 하기 전에 대형 상륙함, 독도함이라든가 이런 데 마라도함에 있다가 공중 돌격을 하는 거죠. 먼저 가서 막 다 부수고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병대는 용어가 좀 틀려요. 용어가 어떻게 틀냐면 우리가 보통 막 헬기 타고 이렇게 지상에 내려오고 공중 강습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해병대는 공중 돌격이라고 해요. 돌격. 역시 해병대.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 이렇게 상륙하잖아요. 네. 그것도 돌격. 진짜요? 해상 돌격. 그냥 무조건 돌격이구나. 다 돌격을 들이받는 거구나. 네. 돌격이라는 용어. 그래서 저도 특이하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이제 돌격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해병대가 이게 상륙 작전 이런 네. 상륙 훈련하는 데 가서 보면 자체적인 공격 헬기가 없다 보니까 육군 항공의 공격 헬기들이 와서 해줬어요. 그거를. 그랬구나. 근데 이제 육군 항공의 코브라라든가 아파치 이런 것들은 사실 배에 내릴 수 있는데 이 해상 작전에 필요한 이런 처리가 안 되는 헬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바닷물 맞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물론 씻고 닦고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상륙 공격 헬기 일단은 마리논 베이스로 했으니까 그런 이제 코팅이나 처리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운용하기 좋다라는 네. 게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공개된 영상의 다양한 의견들을 보니까 코리아 소형 하인드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던데 어떤 무기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길래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전에도 한번 제가 그 얘기했다. 요걸 팟캐스트를 먹은 적이 있는데 진짜요? 그 람보 2에 맞아요. 나오는 네. 그 짝퉁 하인드 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전차랑 꼬라박았던. 왜냐하면 그게 그 람보 2에 나왔던 게 슈퍼 퓨마를 개조해가지고 맞아. 하인드처럼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마리논도 슈퍼 퓨마 네. 그 이제 상용 버전이고 이제 쿠거 기반으로 이렇게 한 거라. 그래서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근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좀 주목해서 본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해외 국내 개발한 공격 헬기 가운데 처음으로 네. 이 APKWS 이제 레이저 유도 방식의 유도 로켓을 이제 사격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잘 보시면 이것도 저 사실 좀 처음 나왔는데 그 해병대 약간 이제 제이텍 합동 종말 공격 통제관이 이 레이저 지시기로 표적을 딱 쏘면 APKWS가 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APKWS가 레이저 유도 방식인데 네. 레이저로 쏘면 이 반사되는 걸 따라서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데 우리 육군의 아파치 가디언이 있지만 아파치 가디언도 물론 이거 쓸 수 있는데 아직 들여오진 않았어요. 사업은 있는데 아직 구체화는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요게 가장 저는 좀 인상 깊었고 그 밖에 천검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유도 로켓 네. 그다음에 이제 20mm 이 기총
기총. 캐틀린건 쏘는 것도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 많이 무장 운용 시험은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해군의 상륙함들의 이착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상에 많이 담겨졌죠. 그렇구나. 예. 그 영상 중에 이렇게 앞에 빨간색으로 목이 침처럼 뭔가를 달고 있는 게 있던데 그건 그게 뭐예요? 20mm 터렛건. 아, 그러니까 일종의 발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열이 여러 개라 네. 두루루 돌아가면서 쫙 쏟아내죠.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소형 무장 헬기용으로 만든 거였어요. 상륙 공격 헬기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터렛이. 이게 목이 상륙 침이- 공격 헬기에 지금 달려 있는 20mm 터렛건이 네. 원래는 이제 소형 무장 헬기에 달리는 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네. 이 상륙 공격 헬기에 달았죠. 음. 그래서 이제 소형 무장 헬기도 처음에 그거 할 때 캐틀링 방식으로 할 거냐, 단포신 형태로 할 네. 거냐 많이 고민했다가 국내 개발로 그럼 캐틀링건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착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해병대 최초의 공격 헬기인 상륙 공격 헬기가 다른 기종과 비교했을 때 장점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장점이 궁금하고 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에 있던 기동 헬기를 좀 개조해서 공격 헬기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좀 면적이 크죠. 약간 퉁퉁하지. 아파치랑 뭐 이런 코브라, 코브라에 네. 비교해보면 네. 약간 이제 좀 동체 폭이 좀 크다. 그런 거예요. 네, 약간 난 좀 멋있던데. 그런. 그래요? 커서 멋있던데요. 좀 좀 더- 귀요미하죠. 아, 네. 아. 귀요미하죠. 좀 더- 아파치랑 네. 바이퍼를 아직 잘 안 봐서 아, 그래요. 그런가요? 예. 좀 이게 저는 참고로 저 H1Z 미 네. 해병대가 그 바이퍼. 쓰고 있는 바이퍼를 타봤어요. 오. 그래서 비행은 안 해봤고 아, 네. 아. 한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타보기도 했는데 오. 좁아. 아, 그죠. 그 사람은 좀 좁아. 네, 네. 아파트는 좀 넓은데. 어. 그런 이제 왜냐하면 이제 피탄 면적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아, 동체 폭을 좀 그렇구나. 줄여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근데 이 공격 전용 헬기들은 일단 좀 가격이 다 비싸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만들진 않았으니까 음. 좀 가격 경쟁력은 좀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좀 관심이 있어 할 것 같아요. 그 가격대에 해상에서 작전할 수 있는 네. 무장 헬기나 공격 헬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동남아 국가라든가 사실 전에 이제 뭐 UAE도 얘기 살짝 나오긴 했었는데 거기는 딴 거 하기로 했고 비싼 거 사시고. 그게 아니라 이제 블랙호크 개조해서 이제 하는 방향으로 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LIG랑 같이 아, 하는 네. 알기다. 네. 그거를 아마 거기다 지금 이제 가는구나. UH60 UAE가 쓰는 거에다가 달아서 뭘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뭐 수리온 갔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좀 네. 약간 날라간 것 같고 그런 방식이고 대신에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APKWS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APKWS는 뭐 우리 청검이나 헬파이어 비교했을 때는 가격이 싸요. 그렇죠. 그래요. 네,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여러 발을 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걸 운용한다라는 거는 네. 또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륙 작전용으로 사용하겠지만 동남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해상 작전용. 그러니까 네. 여러 대가 무리지어서 다니지 않고 한두 대가 순찰을 돌거나 저강도 분쟁에 투입된 형태라면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서는 염분이 섞인 바람도 많이 불고 네. 해서 제가 부산에 누나가 살 때 거기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보다 빨리 소모가 되더라고요. 부식이 빨리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 헬기를 한두 대 정도 이제 도입하거나 해병대가 필요 없는 나라도 해상 작전 해야 되니까 무장이 여러 가지 탑재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검도 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APKWS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싼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 발 달아주면 아까 얘기했던 저강도 분쟁이라든지 대테러전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네. 가격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만 화력은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상륙 공격 헬기인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그러면 조금 뚱뚱하다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게 좀 아쉽죠. 예. 그래요? 다른 건 다 그리고 이제 괜찮아요?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 해병대에 관련된 언급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준 사군 체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서북도서 하는 것 중에 공격 헬기들이 서북도서에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브라 헬기들이 지금 나가 있어요. 뭐 연평도나 이런 데 나가 있어요. 백령도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도 이제 해병대에 좀 임무 전환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해병대가 사실 상륙 공격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더 필요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도 향후에 기대되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로는 마린원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장점 중에 하나가 마린원하고 상호 운영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운영 유지 비용이 좀 적게 든다라는 것도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상륙 공격 헬기에 이런 점들이 조금 더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업체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무인복합이죠. 헬리콥터에서 쏠 수 있는 드론 같은 것들을 붙이려는 이런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제 해외 제품 중에 이미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요.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제 제품 중에는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급하면 그런 거 사다가 달아도 되고 어차피 이거 우리나라가 만든 헬기다 보니까 체계 통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해병대가 향후에 뭐 소요를 내서 우리가 급해서 그런데 해외 제품 좀 달자. 그래도 그렇게 붙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에 많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공격 헬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는 얼마 없다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이 상륙 공격 헬기가 좀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특히나 미국산 공격 헬기는 점점 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앞서서 동남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나라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 헬기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요소였는데 네. 기존에 있는 기동 헬기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륙 공격 헬기는 약간 이런 거예요. 공격 헬기와 무장 헬기 약간 중간에 있는 애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애들이 지금 더 주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네. 이제 마두로 미국이 잡으러 갈 때도 보면 네. 그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에 보면 그 MH-60M DAP라고 무장 헬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막 뭐 30mm 체인건도 달고 막 로켓도 달고 막 이런 약간 무장 헬기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최근에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우리 상륙 공격 헬기가 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그러네요.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어느 나라? 앞에 얘기했잖아요. 동남아? 동남아, 뭐 네. 중동 이런 나라들이 중동.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시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공격용은 아닌데 최근에 이라크가 소방용이라는 명목으로 2대를 네. 사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아마 써보고 괜찮으면 바꿀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라크가 사용하고 보면 주변 나라들도 좀 볼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공격 헬기가 수요가 적으니까 대당 가격이 어떤 건 전투기보다 비싼 정도로 이제 치솟는데 공격 헬기는 사실 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일단 제공권을 못 잡으면 소용이 없어. 거기다가 그 지상에서 발사한 맨패스라든지 대공체계가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전투기는 걸리면 속도 빡 올리고 플레어 파파박 뿌리면서 도망갈 수 있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네. 그냥 훅 날라오면 저 정면으로 부닥쳐서 떨어진 러시아군 헬기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뻥 터지면서 네. 약점들이 계속 보이는 거고 김 의원님 얘기대로 드론 그다음에 다른 체계들이 이 공격 헬기의 지분을 잡아먹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절대적이니까 네. 아, 비싸다를 사야 돼라는 거였다면 지금은 저기 드론도 있고 또 맨패드 너무 셌고 그다음에 다른 거 있잖아. 라는 식으로 무장 헬기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면서 전용 공격 헬기는 네. 이제 돈 많은 나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보완을 해야겠네요. 빨리 뭐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지금 아파치라든가 바이퍼들 잘 보면 이전에 보면 이제 헬파이어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들을 지금 많이 장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까이 가면 멀리서 쏘는 방식으로 가까이 지금. 가면 좀 그래서 위험하니까. 실제로 지금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쓰고 있는 공격 헬기들도 보면 네. 이전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그런 대전차 미사일들을 장착을 해서 쓰고 있어요. 장착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우리 것도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가 만든 거니까 네. 우리가 연구 개발해서 그런 미사일 달아도 되고 해외 제품 중에 있으면 써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 헬기들도 네. 좀 진화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상륙 공격 헬기가 드디어 완성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뭐 천건 미사일을 비롯해서 다양한 화력들을 장착을 하고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할 것으로 저희가 응원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이나 빠른 공급 그리고 해상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중동이나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분명히 눈길을 끌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